2026년 1월, 지금 우리는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서막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삼성전자가 마침내 세계 최초로 2나노미터 GAA 공정칩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며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기술적 한계를 기습적으로 돌파하고 글로벌 시장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2나노란 반도체 회로의 선폭이 얼마나 가느냐를 의미하는 단위로, 숫자가 작아질수록 칩 안에 더 많은 회로를 촘촘하게 집어넣어 압도적인 성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GAA 방식은 전류가 흐르는 통로의 사면을 모두 감싸 정밀하게 제어하는 최신 트랜지스터 구조로 전력 소모는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연산 성능은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기술 개발 수준을 넘어 실제 제품에 탑재해 양산할 수 있는 성숙도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반도체가 다시 한번 세계의 기준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위대한 혁신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된 엑시노스 2600 칩셋이며, 이 칩은 삼성 파운드리의 기술적 자존심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도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2나노 기술력을 확인하고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평택과 수원 사업장의 문을 줄지어 두드리고 있습니다. 퀄컴과 테슬라, 구글과 AMD 등 업계의 거물들이 기존 TSMC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 삼성전자로 물량을 대거 이동하기 시작한 것은 산업 역사상 유례없는 대이동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내부에서는 쏟아지는 주문량을 소화하느라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역대급 수주 대박이라 부릅니다. 파운드리는 고객사가 설계한 도면대로 실제 반도체 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뜻하며, 이제 삼성은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 전 세계 AI 혁명의 핵심 기지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초격차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남의 설계를 대신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정점에 올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임원들은 삼성의 최첨단 칩을 우선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아예 사업장 근처에 숙소를 잡고 매일같이 찾아와 협상을 이어가는 진풍경을 연출합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2나노 칩 물량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담당 임원이 해고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업들 사이에서 확보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불과 2024년 말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위기설이 팽배했으며 인재들이 경쟁사로 이직하고 싶어 할 만큼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는 무려 3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며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었고, 시장의 평가는 냉혹하다 못해 처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랬던 삼성이 불과 1년 만에 완전히 달라져 최근에는 전 임직원이 연봉의 절반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급을 받는다는 소식이 들려올 만큼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기술 경쟁을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 정상의 자리를 탈환하며 다시 써내려가는 위대한 역전의 기록입니다. 70%에 육박하는 점유율로 전 세계를 호령하던 TSMC의 독점 체제가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13%의 점유율로 고전하던 삼성전자가 마침내 거대한 반격에 성공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삼성전자의 주주이거나 미래 기술주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 이 순간 들려오는 삼성의 승전보는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강력한 희망의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전 세계 기술주 투자의 판도가 바뀌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미래의 기회를 잡아야 할지 명확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선 현재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기 위해 2024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 수치를 살펴보면, 당시 TSMC가 62.3%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3.3%에 머물러 있었으며, TSMC는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등 전 세계의 핵심 거물 고객사들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독점 구조는 2025년 12월 31일 TSMC가 대만 신주 과학단지에서 2나노 제품 양산을 공식화하며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TSMC는 삼성이 세계 최초로 도입했던 GAA 구조를 자사의 공정에도 처음으로 채택하며 기술적 기선 제압을 시도하고 시장 수성에 나섰습니다. TSMC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기존 3나노 공정 대비 전력 효율을 최대 30%까지 높였으며, 핵심 고객사들은 이미 1년치 물량을 예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미 한 발 앞서 2025년 1월부터 엑시노스 2600에 2나노 공정을 적용해 양산을 시작하며 기술적 성숙도 면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삼성의 SFE 공정은 전력 효율과 연산 성능 면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이뤄냈으며 이는 기술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전문가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HW5 및 HW6 칩 수주를 포함하여 구글과 AMD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고정적인 핵심 고객사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은 GA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의 안정성을 빠르게 끌어올렸으며 이는 후발주자인 TSMC가 넘기 힘든 장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많은 수요를 확보하고 적기에 물량을 공급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현재 승부의 저울은 삼성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습니다. 현재 TSMC가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첫 번째 약점은 바로 생산 능력의 포화 상태로 공정 라인 자체가 엔비디아 물량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는 점입니다. 대만 본사 공장의 가동률이 이미 98.5%를 넘어섰기 때문에 다른 고객사들이 추가 물량을 요청해도 더 이상 받아낼 수 없는 물리적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실제로 애플이 차세대 A19 칩의 물량 증산을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TSMC는 생산 캐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공식적으로 거절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블랙웰 칩의 추가 생산을 요청했지만 TSMC로부터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최소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AMD가 주문한 MI410 칩의 경우 납기를 무려 8개월 후로 잡았을 정도로 TSMC의 생산 일정은 이미 통제 불능 수준의 심각한 과부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빅테크 고객사들이 원하는 시점에 칩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다는 뜻이며 칩 생산 지연은 곧 시장 경쟁에서의 도태를 의미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칩 생산을 위해 8개월에서 10개월을 기다리게 된다면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 상황 속에서 경쟁사에게 주도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2024년 9월 구글 클라우드 사업부의 부사장이 물량 협상을 위해 대만 신주로 직접 날아가 2주 동안 호텔에 머물며 TSMC 측과 담판을 벌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글 측은 텐서 칩의 추가 물량을 애타게 요청하며 서버 증설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TSMC 영업 담당자는 라인이 꽉 찼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구글 부사장은 2025년 3분기까지는 생산이 어렵다는 절망적인 답변만을 듣고 빈손으로 돌아갔으며 이때부터 구글은 삼성전자를 유일한 대안으로 낙점했습니다. 구글은 결국 2026년 현재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본격화하며 텐서 칩 생산의 주도권을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기로 결정했고 이는 업계의 거대한 흐름을 바꾸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메타 역시 구글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자사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핵심 칩의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려 왔습니다. 당시 메타의 임원들은 대만을 수시로 드나들며 협상을 시도했으나 물량 확보가 여의치 않자 심지어 삼성의 평택 캠퍼스 근처에 거처를 마련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메타가 개발한 차세대 AI 칩인 MTIA3의 납기가 TSMC의 생산 과부하로 인해 당초 약속보다 3개월이나 지연되면서 메타의 전체적인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급 지연으로 인해 메타가 입은 경제적 손실 규모만 해도 무려 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공급망 다변화가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메타의 CFO는 실적 발표 현장에서 칩 공급 지연이 회사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직접 언급하며 삼성전자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공식적으로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TSMC가 직면한 두 번째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격이며 이는 시장 점유율 2위 사업자인 삼성전자에게는 고객사를 유인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재 TSMC의 웨이퍼 가격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비상식적으로 인상되었으며 특히 최첨단 공정인 2나노 웨이퍼의 경우 고객사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SMC의 3나노 공정 웨이퍼 한 장당 가격은 약 0달러로 우리 돈 3천만 원에 육박하며 이는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차세대 공정인 2나노 웨이퍼의 가격이 무려 0달러, 하나로 약 600만 원까지 치솟으며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0% 이상 폭등했다는 사실입니다. TSMC가 이처럼 고가 정책을 고수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들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오만한 독점 체제의 자신감 때문이지만 고객사들의 불만은 이미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실제로 대만 현지 언론조차 TSMC의 과도한 가격 부담 때문에 퀄컴이 스냅드래곤 물량의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로 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을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이나노 웨이퍼 가격은 얼마일까요? 삼성은 한 장당 약 28.0달러, 우리 돈 3,700만 원 수준을 제시하며 TSMC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가격만 저렴한 것이 아니라 메모리와 파운드리, 그리고 첨단 패키징을 한 번에 제공하는 턴키 솔루션을 통해 고객사의 전체 설계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설계 비용 절감이 절실한 메타나 구글 같은 잠재 고객들에게 삼성의 이러한 통합 솔루션은 TSMC의 비싼 단가와 대비되는 매우 매력적이고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TSMC의 품질이 더 좋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계속 쓰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지만 2026년 현재 그 품질의 격차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나노 공정 수율이 마침내 TSMC를 추월하며 기술적 완성도를 증명했고, 이는 전 세계 반도체 전문가들이 삼성의 기술력을 다시 보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삼성전자 화성 SO 라인의 이나노 공정 수율은 마침내 70% 고지를 돌파하며 업계 평균인 60%를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반면 TSMC의 이나노 공정 수율은 현재 65%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삼성이 수율 면에서 5%포인트 앞서 나가며 공정 성숙도와 생산 효율에서 우위를 점했음을 의미합니다. 수율은 웨이퍼 한 장에서 나오는 정상 제품의 비율을 뜻하며 5%의 수율 차이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에게 연간 수조 원 단위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주는 엄청난 격차입니다. 웨이퍼 한 장에서 평균 700개의 칩이 생산된다고 가정할 때 수율 65%인 TSMC는 455개의 정상 칩을 얻는 데 그칩니다. 반면 수율 70%를 달성한 삼성전자는 490개의 정상 칩을 생산하며, 이는 웨이퍼 한 장당 35개의 칩을 더 확보한다는 의미입니다. 웨이퍼 한 장당 약 262만 원의 가치 차이가 발생하며 퀄컴처럼 연간 50만 장의 웨이퍼를 사용하는 기업에게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퀄컴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공정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약 1조 3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성능 차이는 없으면서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합리적 판단 아래 퀄컴은 삼성으로의 물량 이전을 진지하게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퀄컴은 차세대 스냅드래곤 8 5세대 생산을 앞두고 TSMC와 삼성 사이에서 멀티 파운드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AMD의 리사수 CEO 역시 공급망 이원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삼성전자와의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바 있습니다. TSMC를 위협하는 세 번째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납기이며, 현재 TSMC의 라인은 포화 상태로 평균 납기가 32주, 즉 8개월에 달합니다. 긴급 주문을 넣더라도 24주, 약 6개월이 소요되며 그마저도 막대한 웃돈을 얹어주어야만 겨우 가능한 것이 TSMC의 현주소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평균 납기 20주, 긴급 주문 시 16주라는 압도적인 속도를 자랑하며 TSMC보다 무려 3개월이나 빠른 공급이 가능합니다. 급변하는 시장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은 제품의 흥행 여부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며, 테슬라의 사례는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테슬라는 HWO 자율주행 칩을 2025년 3분기 신차에 탑재하려 했으나 TSMC는 9월에나 납품이 가능하다는 절망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차량 생산 일정을 맞추기 위해 6월까지 칩을 받아야 했던 테슬라는 TSMC의 경직된 생산 일정에 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TSMC가 웃돈을 받아도 7월이 최선이라고 버틸 때 삼성전자는 5월 말까지 납품을 약속하며 테슬라의 구원 투수로 등장했습니다. 삼성의 파격적인 납기 약속에 테슬라 구매 담당 임원이 감격했다는 일화는 삼성전자의 고객 지향적 서비스가 일궈낸 승리의 기록입니다. 결국 생산 능력 부족, 비싼 가격, 그리고 느린 납기라는 TSMC의 세 가지 치명적 약점은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은 이제 대만에서 대한민국 삼성전자로 서서히 옮겨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역습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이미 2022년부터 파운드리 사업부 전면 개편을 통해 치밀하게 준비해온 결과물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10년 안에 TSMC를 따라잡겠다는 기존 목표를 폐기하고 5년 안에 추월하라는 초강수 지시를 내리며 대대적인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시설 증설보다 연구 개발에 우선순위를 둔 3조 원 규모의 긴급 투자는 삼성을 세계 최초 GAA 양산 성공이라는 독보적인 위치로 이끌었습니다. GAA 공정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반도체의 기본 구조인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 흐름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기존의 핀팻 공정은 전류가 흐르는 채널의 삼면만을 감싸는 방식이었으나 미세 공정이 진행될수록 전류를 제어하는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선택한 GAA 방식은 채널의 사면을 모두 감싸기 때문에 전류 제어가 훨씬 정밀해지며 전력 효율은 높이고 발열은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을 삼성은 이미 2022년에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경쟁사보다 최소 2년 이상 앞서 나간 압도적인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초기 양산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으며 공정 도입 초기에는 수율이 30% 수준에 머물러 웨이퍼 10장 중 7장을 버려야 하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3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감수하며 GAA 공정 고도화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삼성의 연구원들은 매일같이 0.2%씩 수율을 올리는 치열한 사투를 벌였고 그 땀방울은 마침내 기술의 결실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월 30%였던 수율은 12월에 55%까지 올라왔고 2024년 들어서는 3월 60%, 6월 65%를 거쳐 10월 마침내 70%라는 마의 고지를 넘었습니다. 삼성이 이처럼 뼈를 깎는 노력으로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동안 경쟁사인 TSMC는 자신들의 기존 방식인 핀팻에 안주하며 삼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TSMC는 삼성이 GAA 수율로 고전하는 것을 보며 핀팻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을 지킬 수 있다는 오만에 빠졌고 결국 GAA 도입 시기를 2024년 말로 늦췄습니다. 그 결과 이나노 공정 경쟁에서 TSMC는 삼성보다 2년이나 늦은 출발을 하게 되었고 수율과 양산 일정 모두에서 삼성에 뒤처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26년 초 현재 기준으로 TSMC의 이나노 월 생산량은 5만 장 수준인 반면 삼성전자는 월 7만 장을 생산하며 생산 능력에서도 40%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저력이며 세계 최초 양산과 세계 최고 수율 그리고 세계 최대 생산량이라는 타이틀을 모두 거머쥐며 판도를 뒤집은 것입니다. 여기서 삼성의 역전극을 완성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승부수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입니다. 2027년 본격 가동을 앞둔 테일러 공장은 월 10만 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며 여기에 삼성의 최첨단 이나노 공정이 전격 투입될 예정입니다. 테일러 공장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리쇼어링 정책의 핵심 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강력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무려 64억 달러, 우리 돈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보조금을 확정지으며 현지 생산 경쟁력을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반전은 대만 정부가 자국의 기술 보호를 위해 신설한 이른바 애니 규정이라는 족쇄가 TSMC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애니 규정이란 TSMC가 최신 공정을 해외에 도입할 때 본국보다 최소 2세대 뒤처진 기술만을 허용한다는 규정으로 미국 내 TSMC의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즉, TSMC가 대만에서 2나노를 생산하면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는 구식 기술인 5나노밖에 생산할 수 없게 되어 빅테크 기업들의 외면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은 단순한 생산 거점을 넘어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미국 본토 고객사들에게 물류 시간 제로에 가까운 압도적인 근접성을 제공합니다. 대만에서 칩을 가져오려면 비행기로 13시간이 걸리지만 텍사스에서는 차로 이동이 가능할 만큼 가깝기에 긴박한 시장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더욱이 중국과 대만의 긴장 관계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는 빅테크 기업들이 TSMC 독점에서 벗어나 삼성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실제로 2024년 8월 중국의 군사훈련으로 대만 해협의 물류가 이틀간 중단되었을 때 전 세계 반도체 업계는 공급망 마비의 공포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물류 리스크는 주가와 직결되는 치명적인 변수이기에 안전한 미국 본토 내 삼성 공장을 선택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연적 선택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2025년 10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서울에서 이재용 회장을 직접 만나 텍사스 공장 가동 시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젠슨 황은 공식 석상에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로봇 칩 전량을 삼성전자가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파운드리와 더불어 삼성의 또 다른 필살기는 바로 HBM4이며 이는 칩을 층층이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를 극대화한 AI 시대의 핵심 메모리 기술입니다. 2025년 2월 양산을 시작한 삼성의 HBM4는 중간 테스트 결과 속도와 전력 효율 모든 면에서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를 앞선다는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엔비디아의 차세대 블랙웰 칩은 물론 구글의 TPU,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등 전 세계 주요 AI 가속기에 삼성의 HBM4가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젠슨 황은 한국에 26만 개의 GPU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그중 5만 개가 삼성으로 전달되어 삼성의 AI 팩토리 구축에 강력한 엔진이 될 예정입니다. 과거 HBM3 콜 테스트에서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전했던 삼성은 이제 그 시련을 양분 삼아 HBM 시장의 주도권을 다시 탈환하며 하이닉스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하이닉스가 70%를 점유하던 HBM 시장은 이제 삼성의 맹추격으로 인해 점유율이 4대4대2 구도로 재편될 만큼 판도가 급격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이크론까지 레거시 메모리를 포기하고 HBM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제 메모리 시장의 전쟁터는 고부가 가치 AI 칩으로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2025년 글로벌 AI 서버 출하량이 250만 대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400만 대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HBM의 수요는 끝을 모르고 솟구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제조사들의 생산 능력을 모두 합쳐도 연간 800만 개의 HBM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 심각한 공급 부족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전망입니다. 삼성은 이러한 파운드리와 메모리의 승기를 갤럭시 S26의 엑시노스 2600으로 연결했으며 이 칩은 CPU 성능을 전작 대비 39%나 향상시킨 괴물 같은 물건입니다. 특히 이나노 공정의 압도적 효율을 믿고 전력 소모가 적은 리틀 코어를 아예 없애버리는 파격적인 설계를 채택하여 AI 연산 능력을 113%나 끌어올렸습니다. 그래픽에서도 AMD 아키텍처 기반의 엑스클립스 960 GPU를 탑재하여 연산 성능 2배, 레이트레이싱 성능 50% 향상이라는 압도적인 게이밍 퍼포먼스를 완성했습니다. 엑시노스의 부활은 스마트폰을 넘어 자동차 시장으로도 확장되어 이미 독일 BMW의 차세대 전기차 iX3의 인포테인먼트 프로세서로 공급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현재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5년 3분기 12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데 이어 4분기에는 무려 19조 원이라는 경이로운 성과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불과 상반기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면에서 SK 하이닉스에 밀리며 자존심을 구겼던 삼성전자는 절치부심 끝에 다시 한번 압도적인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분기 매출 역시 86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이는 삼성의 전 사업 부문이 조화롭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지표입니다. 특히 2025년 4분기 실적은 반도체 초호황기였던 2018년의 기록마저 갈아치울 것으로 보이며 시장의 기대치는 이미 20조 원 고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의 주력 레거시 제품인 DDR5 32GB 메모리 가격이 최근 1년 사이 7배나 폭등하며 수익성을 견인했고 이에 따라 대대적인 생산 라인 증설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화성 P사 라인 증설에만 무려 12조 원이 투입되어 올해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월 5만 장의 추가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평택 P3 라인 또한 8조 원 규모의 추가 확장이 진행 중이며 2027년 가동을 목표로 대한민국을 전 세계 반도체의 절대적인 심장부로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격적인 시설 투자에 발맞춰 파운드리 부문에서만 올해 3억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작년 대비 4배에 가까운 파격적인 규모입니다. 이러한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화성과 평택 일대의 부동산 시장과 지역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띠며 들썩이는 등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낙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2024년 7월 6만 8천 원이라는 바닥을 찍은 뒤 2025년 말 마침내 12만 원대를 돌파하며 6개월 만에 80%에 가까운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노무라는 16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삼성전자의 거침없는 질주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모건 스탠리는
목표가 20만 원을 제시했으며 이는 삼성이 올해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라는 확신에 근거합니다. 만약 연간 영업이익이 130조 원에 도달한다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현재의 2배 수준인 1,300조 원까지 치솟을 수 있으며 주가는 24만 원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메모리 가격의 변동성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변수도 존재하지만 인공지능 서버 수요가 폭발하는 현재의 시장 구조는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TSMC의 독점 체제가 무너지고 그 빈자리를 대한민국 삼성전자가 메우고 있다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외국인 투자자들 또한 다시 삼성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스마트머니가 삼성전자로 집중되는 현상은 파운드리 수주 대박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이나노 수율 70% 돌파와 HBM사 성능 1위, 그리고 텍사스 공장의 성공적인 가동 예정 소식은 삼성전자가 그려가는 거대한 대역 전극의 핵심 퍼즐 조각들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는 매출 400조 원과 영업이익 90조 원이라는 꿈의 숫자를 현실로 바꾸며 전 세계 기술주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져 온 반도체 패권의 역사는 이제 대한민국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역사의 수레바퀴는 마침내 우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삼성전자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기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후의 자산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